몸이 변하면 식사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영양은 과거와는 다르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세포의 탄력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된다. 세포를 강화시키고 활력을 주는 고기야말로 진짜 건강식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할 수 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의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음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늘 함께 할 책은 중년 이후부터 고기를 제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오히려 고기를 먹어야 노화를 막고 암과 심근경색 같은 생활습관병을 고쳐 약이 필요 없는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하는데요. 50세부터는 고기가 약이다 라는 부제를 가진 후지타 고이치로의 늙지 않는 최고의 식사입니다. 일본 최고의 면역학 권위자인 저자는 장내세균과 식생활의 연관성을 평생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또 200권이 넘는 건강서를 집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고기야말로 노화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성장을 위한 몸에서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한 몸으로 전환되는데요. 그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도 달라집니다. 탄수화물이나 당류는 몸에 부담이 되지만 고기를 통한 동물성 단백질은 반드시 채워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풍요 속의 빈곤처럼 현재 70세 이상 고령자 5명 중 1명이 영양실조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단백질 에너지 영양장애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우리가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고기를 얼마나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아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년 이후 고기가 왜 약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후지타 고이치로의 늙지 않는 최고의 식사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글을 시작하며 건강 정보도 고기도 꼭꼭 씹어서 제대로 알고 먹자.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중 지질 수치가 현재 위험 수준입니다. 지금처럼 드시다가는 머지않아 동맥경화에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고기 섭취를 줄이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당신에게 고기를 멀리하는 소박한 식사, 뿌띠 단식 등의 식이요법이 몸을 젊게 유지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렇게 당신은 의사의 지도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 정보에 따라 건강을 위해 고기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고 심지어 칼로리까지 제한해왔다. 하지만 과연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해졌을까? 당연히 아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채소 중심의 식사를 계속하면 건강 장수의 길은 더 멀어질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40대까지는 건강을 위해 고기의 섭취를 자제했던 사람도 50세부터는 건강을 위해 당당히 고기를 먹어야 한다. 이 책은 50세부터 고기를 먹으며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어째서 50세를 기점으로 고기를 먹는 것이 좋을까? 50세부터 몸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50세가 넘으면 고기를 제대로 섭취해야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고기를 먹으면 단순히 장수만 하는 것이 아니다.
피부와 머릿결은 윤기가 흐르고 정력이 넘치며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 생기 넘치는 몸과 마음을 갖고 오래 살 수 있다. 고기를 제대로 먹으면 약을 한 움큼씩 먹어야 하는 생활과도 작별할 수 있다. 항콜레스테롤제나 항우울제, 감기약도 필요하지 않다. 병원의 대합실에서 시간을 쓸 필요도 없을 것이며 가족과 사회를 위해 열정을 쏟으며 살 수 있게 된다. 50세부터 고기를 잘 먹으면 윤택하고 충실한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이다. 단, 고기를 섭취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고기 먹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고기를 먹었더니 몸이 무거워졌다는 증상을 느끼고 고기는 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믿어버린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81세 고령의 의사가 당뇨병을 완치하기까지. 사실 고기가 주는 효능에 대해 신뢰하며 설명하고 있는 나도 몇 년 전까지는 고기를 자제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 이유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뇨병에 걸리고 난 후 병을 치료하는 마음 하나로 일본 당뇨병 학회가 권장하는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실천했다. 하지만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약과 병원에 의존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 상황을 반성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건강한 장수를 위한 식사를 연구했고 육식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내가 당뇨병을 극복한 방법은 간단하다. 고기는 칼로리도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으니 생활습관병이 있는 사람은 자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의 정보를 믿지 않기로 한 것뿐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의사의 권유와도 정반대로 생활했다. 그것은 바로 칼로리 계산하지 않기, 콜레스테롤 수치에 신경 쓰지 않기, 채소와 고기를 잘 먹되 주식은 빼기라는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한 식생활이다. 이렇게 식사를 바꾸기만 했는데도 당뇨병을 이겨냈다. 체중도 10kg이나 줄었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 범위로 안정됐다. 지금은 당뇨병 약도 항콜레스테롤제도 복용하지 않는다. 물론 칼로리 계산처럼 식사를 맛없게 만드는 다이어트와도 작별한 채 살고 있다. 오히려 예전보다 몸을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어서 열정적으로 연구와 강연, 집필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은 일단 걸리면 낫지 않아서 잘 달래며 살아야 하는 병이다 라는 말을 쏟고 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힘들게 칼로리를 제한한다. 하지만 건강한 식사를 생각하면 칼로리 계산은 해가 될 뿐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의료 정보가 50세가 넘은 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대로 알고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50세가 넘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은 편이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된다. 평생 현역이라는 모두가 꿈꾸는 삶을 이뤄주는 방법은 바로 50세부터 고기를 제대로 먹는 것이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 50세부터는 고기를 챙겨 먹어야 한다. 동물 실험의 결과는 믿을 수 없다. 건강 수명을 늘린다는 장수법을 소개할 때 동물 실험의 결과에 근거해 설명하는 건강 정보를 자주 본다. 칼로리 제한이 장수 유전자를 깨운다는 것도 동물 실험의 결과에 근거한 결론이다. 하지만 장수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동물 실험의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 동물 실험을 통해 칼로리를 제한했더니 젊어졌다는 결과가 분명해졌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인간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과 동물은 수명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생물의 세계에서는 생식 능력을 잃으면 죽는 것이 자연의 섭니다. 암컷 침팬지는 생리가 끝나면 곧 죽는다. 동물 실험에서 자주 이용되는 쥐들도 생식 능력을 상실하면 죽게 된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생식 능력을 상실한 후에도 이전에 배에 가까운 세월을 살아간다. 즉, 야생의 생물은 생식 능력과 수명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인간만이
생식 능력을 상실하고도 오랜 세월을 살게끔 허용된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관련이 있다. 동물의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곧장 일어서고 걷기 시작한다. 하지만 인간의 아기는 10달 동안 태내에서 키운 후에 탄생하고 그 후에도 일어서기까지 10달이 넘게 걸린다. 태어나서 1년 가까이나 누워서 지내는 것은 인간의 아기뿐이다. 이것은 인간의 뇌 발달과 관련이 있다. 뇌가 비상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태내에서 10달을 보내고도 자립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다. 한편 태어나면 바로 어미의 젖을 빠는 동물의 새끼와는 달리 인간의 아기는 호흡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부모의 손에 의지한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진화 과정에서 종의 보존이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해 장수 유전자가 더욱 강하게 DNA에 새겨진 것은 아닐까? 왜 50세부터 고기를 먹어야 할까? 인간의 몸은 50세를 기점으로 아이를 만들기 위한 몸에서 장수하기 위한 몸으로 바뀌어간다. 이는 생식 능력의 쇠퇴와 더불어 수명이 다하는 야생 동물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이 시기가 되면 당연히 필요로 하는 영양소도 달라진다. 주식인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은 몸에 거추장스러운 영양분이 된다. 반면에 고기를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다. 50세 무렵이면 성호르몬의 분비량은 대폭 줄어든다. 생식 능력을 상실하면 성호르몬도 급격히 줄어든다. 하지만 성호르몬이 감소하면 장수할 수 없고 노화의 속도도 빨라진다. 그래서 외부에서 성호르몬의 재료를 대량으로 넣어줘야 한다. 그 재료가 바로 고기가 가진 콜레스테롤이다. 콜레스테롤과 혈압은 조금 높은 편이 좋다. 수명이 늘어난 것은 콜레스테롤 덕분이다. 옛날에는 인생이 30에서 40년이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단명했다. 가장 오래된 통계를 보면 1891에서 1898년의 평균 수명이 남성은 42.8세, 여성은 44.3세다. 물론 유소아기의 사망과 전사, 감염증이 많았다는 것도 이유가 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고기 등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생식 능력을 상실한 후에 밥과 국, 나물이라는 탄수화물과 채소를 중심으로 한 소박한 식사를 계속했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했고 수명을 늘릴 수 없었을 것이다. 일본의 평균 수명이 50세를 넘긴 것은 제2차 대전 이후부터다. 1947년에 남성은 50.06세, 여성은 53.96세였다. 그 후 수명이 차차 늘어나서 일본이 세계 제1의 장수국가로 발돋움한 것은 1970년대의 일이다. 지금이야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며 일본인이 장수하는 민족이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사실 일본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근의 일인 셈이다. 경제가 풍요로워지면서 고기와 생선, 달걀 등의 동물성 단백질이 매일같이 식탁에 오르게 됐다. 그 중에서도 고기는 섭취량이 크게 증가했다. 결국 일본인의 수명이 크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육식이 틀림없다. 식물성 단백질이나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면 고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요리 연구가나 채식주의자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고기는 식물성 단백질이나 생선으로는 보충할 수 없는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을 제공한다. 그 영양소 중 하나가 콜레스테롤이다.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오해하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은 50세가 넘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다. 고기의 섭취를 끊으면 노화가 진행되는 이유. 인간의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는 늘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고 바뀌면서 생명을 유지한다. 즉, 건전한 세포가 장수하게 만드는 것이다. 건전한 세포를 만들려면 세포를 하나하나 감싸는 막이 튼튼해야 한다. 이 세포막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고기와 달걀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다.
모든 세포막은 콜레스테롤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새롭고 튼튼한 세포를 만들지 못한다. 세포막이 약해지면 몸에는 몇 가지 이상이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노화다. 채식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겉보기에도 커다란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르고 피부에 윤기가 없으며 머리카락이 푸석하고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인다. 사람의 젊음은 세포를 통해 만들어진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세포의 탄력이 없어지고 피부나 머리카락도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없다. 노화라는 한 가지 현상만 봐도 콜레스테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의학계에서조차 나쁜 것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심근경색과 뇌경색을 일으키는 최대 원인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건강 진단을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고기 섭취를 줄이라며 영양 지도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동맥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다 라는 것과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은 사람이 사망률이 낮다는 것이 밝혀졌다.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며 식탁에서 고기를 치워버리면 결국 몸에 이상을 가져오고 노화를 촉진시키며 수명을 줄이게 될 것이다.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2번 스테이크를 먹자. 70세 이상 5명 중에 1명은 영양실조다.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관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단백질 에너지 영양 장애다. 신형 영양실조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신형 영양실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주일에 2번은 제대로 고기를 먹는 날로 정해보자. 포식의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현대에 영양실조라는 말이 그리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70세가 넘은 사람 5명 중에 1명은 신형 영양실조라는 통계가 있다. 신형 영양실조는 살이 찐 사람도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는 사람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평소에 과식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많이 먹는 사람이라도 단 하나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신형 영양실조가 발생한다. 신형 영양실조는 생명을 단축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 중요한 영양소는 혈청 중에 포함되는 단백질의 일종인 혈청 알부민이다. 혈청 중에는 몇몇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혈청 알부민의 함유량이 가장 많아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혈청 알부민은 식사를 통한 단백질의 섭취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단백질의 영양 상태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혈청 알부민이 3.5mg/dL 이하인 사람이 신형 영양실조 진단을 받는다. 3.4mg/dL를 밑돌면 1년 후에는 무려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혈청 알부민 수치가 감소하면 치매나 거동을 못하는 상태가 되기 쉽다고도 한다. 이에 반해 4.2mg/dL 정도 되면 1년 후에도 사망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혈청 알부민 수치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혈청 알부민. 혈청 알부민은 어떻게 인간의 생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일까? 혈청 알부민은 혈액 중의 수분량을 보존 유지하고 침투압을 유지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를 통해 혈액이 정상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물질과 연결되는 작용이 강하다는 특징도 있는데 이를 통해 칼슘 등의 미네랄이나 지방산, 효소, 호르몬 등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물질이 필요할 때 전달된다. 혈청 알부민 덕분에 우리의 몸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튼튼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셈이다. 그러니 혈청 알부민이 줄어들면 몸에 다음과 같은 여러 이상이 나타난다. 혈관을 만들 재료가 부족해 뇌출혈을 일으키기 쉽다. 적혈구의 재료가 부족하면 빈혈에 걸린다. 면역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질병이 쉽게 걸린다. 근육을 만들지 못하면 걷지 못하고 누워서 생활해야만 한다. 이처럼 혈청 알부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단백질이다. 우리 몸에서 혈청 알부민 수치가 감소하면 절대 안 된다.
혈청 알부민의 수치는 식사 중의 단백질량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혈청 알부민을 늘리면서 체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일주일에 2번은 스테이크를 먹는 것이 좋다. 동맥경화의 원인은 고기가 아니라 활성산소다. 동맥경화의 원인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높아지면 동맥경화가 진행돼 심근경색에 걸릴 위험성이 큽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고기나 달걀의 섭취를 자제하세요. 의사와 1대1로 진찰을 받을 때 얼굴을 마주한 채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탓에 고기를 끊은 사람이 꽤 많다. 동맥경화가 무섭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의사의 말에는 동맥경화를 진행시키는 중요한 진실이 한 가지 빠져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으면 동맥경화에 걸리기 쉽다는 말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자체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동맥경화가 생기는 경위를 바르게 이해하면 고기나 달걀을 무작정 멀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맥경화를 일으킨 혈관을 조사해보면 LDL 콜레스테롤이 발견된다. 이로 인해 혈관을 노화시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간주됐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하지만 실제로 LDL 콜레스테롤이 진짜 나쁜 물질이 되는 것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았을 때다. 활성산소란 체내에서 발생하는 매우 산화력이 강한 물질로서 접촉하면 차례대로 산화된다. 산화는 철이 붉게 노후되듯이 녹쓰는 것을 말한다.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리포 단백질이라는 콜레스테롤의 포장재가 산화돼 망가진다. 그러면 리포 단백질에 감싸였던 콜레스테롤 본체까지 산화돼 과산화 지질이라는 유해 물질로 변질된다. 과산화 지질은 혈관에 상처를 주고 약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손상된 혈관을 수복하려면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면 LDL 콜레스테롤이 재빠르게 도달해 혈관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한다. 의사의 3분 진단에 의지하면 안 된다. 인체에는 활성산소로 인해 몸이 상처를 입어도 이를 수복하는 굉장한 기능이 구비되어 있다. 하지만 체내에 활성산소 발생량이 너무 많으면 염증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혈관 내에서는 항상 수복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테고 LDL 콜레스테롤이 환부에 축적된다. 동시에 혈관은 굳어져 탄력성을 잃고 염증 부위는 부스럼처럼 부풀어 오른다. 이 부스럼을 플라크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동맥경화의 모습이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은 플라크가 원인이다. 플라크가 혈관 벽에서 떨어져 혈전이 되고 심장으로 흘러가면 심근경색, 뇌의 혈관을 막히게 하면 뇌경색이 된다. 또한 뇌출혈은 뇌 혈관이 취약해지면서 찢어지면 발생한다. 이처럼 동맥경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주의해야 할 것은 고기나 달걀이 아니라 활성산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맥경화의 진범인 활성산소의 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실체를 알기 쉬운 고기나 달걀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고기는 좋지 않다라는 주장까지 나온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요즘 의료는 3시간 대기 3분 진찰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바쁘고 복잡한 실제 진찰의 현장에서 활성산소란 무엇인가에서부터 활성산소의 해에 이르기까지 환자에게 3분 이내에 설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많은 고기나 달걀의 섭취를 자제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로 설명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 고기의 성분이 암세포와 싸우는 재료가 된다. 동물성 단백질이 암의 영양분이 될까? 고기가 암 발병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2명 중 1명이 살면서 한 번은 암에 걸린다. 그리고 남성은 거의 4명 중 1명, 여성은 6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암은 치료가 힘들고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병이어서 우리는 모두 암에 걸리지 않길 바란다.
동시에 고기가 건강에 안 좋다고 여기는 분위기에서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생각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 고기가 암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의 근거 중 하나는 고기를 먹으면 장내에서 나쁜 균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해 독소가 생기고 그것이 암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의견은 일리가 있다. 다만 평소에 식이섬유를 잘 섭취해 좋은 균이 우세한 장을 만들어두면 나쁜 균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할 걱정이 없다. 또 다른 이야기는 동물성 단백질은 암세포의 영양분이 된다는 것인데 이 정보는 옳지 않다. 암을 예방하려면 콜레스테롤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은 고기를 잘 먹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암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암세포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암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어떤 것에 주의해야 암에 걸리지 않는지 알 수 있다. 암은 세포의 병이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약 37조 개의 세포는 매일 약 2%씩 신진대사를 통해 오래된 것은 버려지고 새로운 것이 생긴다. 세포에게 있어 이 세포 분열은 대단한 작업이다. 하나의 세포에 있는 DNA 유전자에 약 30억 글자에 상당하는 정보를 틀리지 않고 복사하면서 분열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체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극히 일부의 세포에서는 복사 실수가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암세포가 생긴다. 우리의 몸 안에서는 매일 3,000에서 5,000 개의 암세포가 생성된다. 이 세포의 복사 실수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일어난다. 세포막이 약해져 있으면 활성산소의 해를 입기 쉬우며 암세포가 발생하기 쉬워진다. 반면에 세포 분열을 할 때 콜레스테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상태라면 튼튼한 세포막이 만들어져 암을 예방할 수 있다. 고기를 잘 섭취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매일 생겨나는 수천 개의 암세포가 모두 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세포액 내의 DNA는 암 억제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복사 실수된 DNA에 수복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 DNA를 만드는 원료가 바로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장에서 아미노산이라는 최소 분자로 분해돼 흡수된다.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는 것을 비필수 아미노산,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른다. 필수 아미노산은 식사를 통해 섭취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고기는 아미노산의 구성이 인체에 가장 가까운 단백질이다. 즉 고기야말로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인 것이다. 또한 세포막의 재료인 콜레스테롤과 DNA의 재료인 단백질을 한 번에 공급해주는 건강식품이기도 하다. 암에 걸리면 식이요법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 이때 많은 분들이 육식을 끊는 요법을 시작한다. 하지만 애당초 암의 영양분이 되는 단백질은 혈액 중에 존재하며 식사로 섭취하는 단백질을 직접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조금 더 말하자면 인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식사로 섭취하는 단백질을 줄인다고 해서 암을 키우는 단백질 공급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질 수밖에 없다.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 암과 싸울 체력마저 빼앗기게 된다. 따라서 암을 치료하려면 오히려 좋은 고기를 맛있게 먹어야 한다. 고기를 먹으면 세포도 유전자도 튼튼해진다. 늙지 않는 최고의 식사 읽어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어온 건강 상식과는 다소 다른 이야기라 낯설게 느껴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건강도서를 전해드리면서 건강법에 완벽한 정답은 없다는 점을 종종 이야기하고 있죠.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나에게 맞는 건강법은 직접 실천해보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는 과정에서 찾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